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7일 오전 11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소속된 공무원들 중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은 나도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 정권 사람들에게 적용한 그 법, 직권남용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감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척동자도. 특히 그 직권남용 중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비교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것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예술 활동을 하는 또는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의 명단 작성이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블랙리스트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협박 수준의 압박을 하고, 또 특히 최근에 성창호 판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 이 정권의 태도, 민주당의 태도, 이런 걸 쭉 종합을 해보면은 아마 지금 문재인 정권 소속 인사들은 한편으로는 권력을 즐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불안감에, 아니 공포에 쌓여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마약 같지만은 가끔 마약도 효과가 떨어지면은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 정권이 힘을 잃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유일한 축이 남북관계입니다. 이 남북관계가 잘못돼 버리면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 2월 말 조사에서,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전주에 비해서 4%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폭등이죠. 한 주 사이에 4% 올랐죠. 왜냐?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내일 조사는 틀림없이 이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한 겁니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역시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2.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7.3%가 되고, 그 다음에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2.1% 올라가지고 46.5%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오차범위 내에서 같아져 버렸습니다. 47.3% 대 46.5%. 반올림하면은 뭐 47로 되니까 같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문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매우 잘한다가 23.8%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하는 비율 중에서 매우 못한다는 29.3%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가 24%, 매우 못한다가 29%, 매우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의 강도죠. 밀도로 그럴까요? 강도가 매우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9.3%가 되니까, 이것은 전 국민 중에 이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의 발언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활동적이에요. SNS라든지 또는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전체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47.3%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이 사회의 분위기는 그것보다도 한 지지율이 뭐 30%밖에 안 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비율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비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 강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남북 관계가 진전되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자 앞으로 김정은을 이용한다 그럴까요? 김정은과 손잡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한 사람이 트럼프였어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김정은과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구나. 드디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구나. 그것을 트럼프가 믿고 김정은을 만난다. 이러니까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 피스메이커다. 이런 여론 구조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한 발을 빼버렸습니다. 두 발을 뺄 가능성도 있죠. 이제 트럼프도 바빠졌습니다. 2020년 내년 트럼프도 절박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랑 비슷해요. 내년 만약 재선에서 실패하면은 트럼프와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수사와 걸려가지고 여생이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가는 그 범죄 혐의도 무슨 반국가 혐의, 반역 혐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러시아 정보기관과 손잡고 대선을 조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검은 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김정은과 뭘 해가지고 인기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번이 김정은이가 실수를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약할 때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호철로 변해버린 여러분 팔아먹었던 썩은 돼지고기 같은 영변 해체를 하겠으니까 대북 제재 통으로 그냥 해제해 주세요 하니까 트럼프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판에 가니까 김정은이가 좀 당황을 했는지 회담장을 떠나려고 하는 트럼프에게 최선희 실무자입니다만 최선희가 달려와가지고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왔는데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트럼프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나 더 해야 된다. 그 하나 더는 숨겨놓은 농축 우라늄 시설인데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렸다는 이 비화가 CNN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최근에 또 무슨 도발하려고 하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인데 이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것 같은 모습이 인공위성으로 찍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김정은에게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이라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트럼프 입에서 김정은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온 게요. 이게 1년 만에 처음입니다. 1년 만에 처음. 작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김정은을 조롱했죠. 리틀 로켓맨이다. 당신이 핵 발사 단추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단추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롱을 했다가 이제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김정은을 칭송하게 되더니 이번에는 great leader,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하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비어 불법 음유했다가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래서 돌아와서 죽은 미국 청년 원비의 죽음에 대해서 김정은은 몰랐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이 순간부터 이제 하노이를 떠나면서부터 김정은 카드를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과 뭐 만나든지 해가지고 지지율을 높일 수가 없겠구나. 또
북한은 이용호 외상을 앞세워 가지고 이미 더 이상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은 이제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갔으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달라지면 연락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관계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약해졌습니다. 다만 김정은이가 경제제재 견디지 못해가지고 굽히고 나오는, 그게 유일한 탈출로인데, 지금 북한의 경제 수치 통계를 잡는 쪽의 그걸 보면은 아직 북한 경제가 혼란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석유의 그 시세죠. 쌀값 시세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이 제재망을 상당 부분 구멍을 낸다는 거죠. 물론 대북 제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를 단절시킨 겁니다. 그 큰 것이 석탄, 철광을 중국이 캐가지고 가져가는 것인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기름을 연간 50만 배를 정유를 주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켜지느냐? 광물을 사가는 것은 그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데, 송유관으로 살짝 보내는 이 기름 공급은 계속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이 석유 값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폭등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보면은 김정은이로서도 견딜 수 있다. 과거에 많이 했듯이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장 뭐 내일 모레 급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경색 국면이 오래 갈 것이다. 이 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 들어가지고 다시 중재자 역할을 한다든지 김정은과 다시 한번 만난다? 그게 과연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조선일보 주필이 이야기했던 대로 김정은과 문재인은 공동 운명체로 변하고 있다. 공동 운명체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은 김정은이 실패하면 문재인 정권도 실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는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세계에서 단 둘이만 남아버렸습니다. 이 둘이 남았는데 절대로 연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가 무슨 논리로서 연계될 수 있느냐. 무슨 논리 하나는 있죠. 이른바 민족 공존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무조건 한 덩어리가 되자. 모든 걸 다 덮어주자. 이건데 이 노선이 바로 이런 노선을 좌익적 용어로 치면 좌익 맹동주의라고 합니다. 좌익 맹동주의. 이념에 너무 빠져가지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을 공산당도 아주 경멸하는 말이 좌익 맹동주의입니다. 좌익 맹동주의.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이 좌익 맹동주의가 아닐까요? 좌익 맹동주의.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우울한 미세먼지 사태, 우울한 남북관계 사태, 여기서 문재인 정권이 다시 대한민국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이 정책을 펴다가는 정권을 놓치겠구나. 정권 놓친 다음에는 참 어려운 처지에 빠지겠구나 하는 계산이 있을 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촉구에서 권력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그래도 대중민주 국가입니다. 문제는 이 여론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더구나 왜곡된 마음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계산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변합니다. 여론이 항상 변해요. 이 여론의 변화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여론의 변화를 잘 탈 것이냐, 여론의 변화를 거슬러서 김정은 정권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가지고 같이 망해버릴 것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